안녕하세요, TJ 스트렝스 이태조입니다. 어느덧 제 유튜브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사실 1000명이 넘은 지는 조금 됐는데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여러분들과의 소통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들과의 소통 시간을 조금이나마 가져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게 있어서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 생각들도 조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제가 많이 배가 고픈 관계로 조금 밥을 먹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아래층에 마켓이 있어서 밥을 거의 사 먹는 편인데요, 오늘같이 일요일,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에는 마켓을 열질 않아요. 그래서 혼자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귀찮아서 되게 웃기지만 조금 웃기긴 하지만, 이렇게 보이시나요? 고기랑 밥 두 개로만 밥을 먹고 있습니다. 우선 밥 좀 먹을게요. 너무 배가 고프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역시 밥은 고기가 진리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한동안 꽤 더웠었는데 지금 영상 찍는 시간이 2시거든요 햇빛이 이렇게 쬐고 있는데도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원래 평상시에는 야채나 과일을 상당히 많이 먹는 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켓이 열질 않아서, 또 다른 마켓을 가려면은 직접 운전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걸어서 왔다 갔다 할 그 거리가 안 나와서 이렇게 먹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먹진 않아요. 원래 되게 잘 챙겨 먹습니다. 이거 보세요. 와,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잘 먹었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셨던 댓글 같은 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저스티스 킴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키가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사는 곳이 어디시죠? 미국인가요? 네, 저는 미국에 살고 있고요. 지금 LA에서 살고 있고, 여기서 거주한 지는 횟수로는 한 5년?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나왔던 게 아마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2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저 렉 어디 회사 제품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가격도 좀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파워렉 제품은 로그 피트니스 제품이고요. 제가 구입했을 때는 원판이랑 바벨이랑 기타 부속품 같은 거 다 합쳐서 한국 돈으로 한 400만원 조금 넘게 들어간 것 같고요. 만약에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글쎄요, 플레이트까지 주문하시는 건 좀 오버인 것 같고요. 파워렉만 구입하시고 플레이트는 다른 걸 구입하시는 게 훨씬 싸게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GGG님 질문, 혹시 집에 있는 장면에서 책이 쌓여 있는데 전부 스트렝스에 관한 책인가요? 네, 전부 스트렝스에 관한 책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이 됐잖아요. 누군가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뭔가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된 지식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전파를 하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부터 공부는 좀 했었지만 더 많이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있고요. 바른 정보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태일님, 자세가 좋으시네요. 운동 후 허리 통증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제 허리 정말 튼튼하고요. 원래는 허리 디스크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척추 교정하는 데도 많이 다녔었고 치료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거는 제가 스트렝스 훈련을 시작하기 전이고요.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괜찮습니다. 그리고 병원 갔을 때도 디스크가 거의 완치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아무런 통증 못 느낍니다. 익명님께서 하루에 데드 스쿼트 같이 함께 하셔도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사실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를 묶어서 훈련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루틴입니다. 많은 파워리프터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이바 스쿼트를 하실 때는 컨벤셔널 데드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로우바 스쿼트를 하실 때는 스모 데드리프트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상당히 좋은 루틴입니다. 단 운동 강도만 제대로 설정하신다면 말이죠. SJ 킴님, 데드리프트 시에 굽이 있는 역도하는 오히려 불편하다는 소리도 있던데 상관없는 건가요? 궁금해요. 데드리프트 시의 역도와 사실 데드리프트는 맨발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데드리프트 운동 자체가 맨 바닥에 있는 걸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몸이 바닥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리하죠. 근데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이 역도화는 굽이 있어요. 굽이 한 2cm 정도 됩니다. 거의 완전 돌같이 단단하고요. 아예 쿠션이 없습니다. 역도화를 신으시면요, 돌 위에서 그냥 맨발로 걷는 느낌? 그 정도 느낌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데드리프트를 시작했을 그때부터 역도화를 신고 훈련을 해서, 그리고 또 역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데드리프트 훈련을 할 때도 같이 역도화를 신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 분들께서는 그냥 스트렝스 위주로 하신다면 맨발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단화 같은 거 있죠, 단화 신고 하시거나 아니면 더신 같은 거 신고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장진우님, 영상 잘 봤습니다. 역도화는 로말레오인가요? 네, 로말레오입니다. 나이키에서 나온 로말레오 2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구입했고요. 글쎄요, 전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구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구입하실 때 본인의 발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정도 작게 주문하시면 아마 딱 맞으실 겁니다. 힘센 지렁이님, 측정 시 컨벤데드 하시는데 루마니안으로 측정하면 안 되겠죠? 헬스장 사정상 컨벤을 못 하네요. 측정하실 때 컨벤데드도 좋고 스모 데드도 좋지만, 발음이 왜 이렇습니까? 컨벤데드도 좋고 스모 데드도 좋지만, 루마니안은 스트렝스 훈련을 하실 때 루마니안을 하시는 거는 글쎄요, 좀 우리 몸은 모든 가동 범위를 다 사용하게 돼 있는데 헬스장 사정상 컨벤을 못 하네요. 헬스장을 바꾸시면 됩니다. 아니, 요즘에도 컨벤데드를 못하게 하는 헬스장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헬스장을 바꾸세요. 상현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턱걸이 할 때 손 하나는 안쪽, 손 하나는 바깥쪽으로 잡더라고요. 데드리프트 할 때도 그러시던데 본래 그렇게 잡아야 하는 거였나요? 똑같은 질문. 정희동님도, 우와, 처음 보는 그립이에요. 뭔가 다른 건가요? 네, 제가 잡는 그립은 얼터네이트 그립이라고 양손을 교차시켜서 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초고중량으로 올라가게 되면 악력이 무게를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양손을 교차시켜서 조금 더 무게를 버틸 수 있게 하는 거죠. 아무래도 양쪽 다 오버그립으로 잡게 되면 이 아래쪽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얼터네이트 그립 사용하시려면요, 되도록이면 양손을 교차시키시면서 한 세트는 이렇게 쓰면 또 한 세트는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훈련하시는 게 균형 틀어지는 걸 많이 방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드래곤님, 데드리프트 하기 전에 만세하는 준비 동작은 호흡으로 복압을 높여주기 위함인가요? 제가 데드 할 때 이렇게 하는 동작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저만의 큐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제가 자세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들 수 있게 하는 그런 큐고요. 우선 만세하면서 호흡을 할 때는 물론 도움도 되죠. 복압을 높이기 위해서 도움도 되고요. 맨 처음에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얼터네이터 그립을 사용할 때 제가 데드리프트 시에 이두가 통증이 좀 있었어요. 이두 통증이 좀 있어서 원인을 찾아봤는데, 제가 데드리프트 그립을 잡을 때 한쪽을 잡고 또 나중에 또 한쪽을 잡더라고요. 그 순간에 틀어지게 되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서 동시에 잡아주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장혁희님,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제가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하면 척추 기립근이 항상 땡겨오고 통증이 조금 있는데
이게 척추 쪽 문제보다는 근육통 같거든요. 왜냐하면 며칠 뒤에 통증이 사라져서 그렇게 생각되는데 리프팅 벨트를 차고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벨트를 차면 안전하겠지만 코어 발달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벨트는 언제 차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통증이 있으시면요, 근육통 같이 생각되시더라도 이건 모르는 거거든요. 우선 전문의랑 조금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리프팅 벨트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웜업 세트에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는 동시에 자세가 무너질 것 같은 경우에 그때 사용합니다. 그때만 사용하고요. 평상시에는 보는동 세트에서도 거의 사용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무게가 올라가면 전완근이 털린 상태라 훈련을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트랩에 관한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랩을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척크, 탄막 가루를 이용하시는 게 도움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자신의 운동 목적이 보디빌딩이라면 스트랩을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스트렝스만을 위한 운동을 하신다면 글쎄요, 많은 운동에서 악력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스트랩 대신에 탄막 가루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전부 제 엑셀 시트에 관한 질문이었고요. 이것도 답변해 드릴게요. 본 운동할 때 몇 세트마다 웜업 중량이 있는데 운동 시작 전에 웜업을 했다면 굳이 몇 세트마다 웜업 무게를 따로 들어줄 필요가 있을지요? 네, 들어주셔야 됩니다. 보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웜업을 진행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본 운동 세트 바로 이전에 있는 웜업 세트는 꼭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꼭. 저 같은 경우에는 웜업 세트를 안 하게 되면 본 운동 무게를 컨트롤을 못 합니다. 몸에 무게를 적응시켜야 되는데 적응 시간이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운동 세트를 들질 못합니다. 정말. 그리고 부상 예방을 위해서도 반드시 웜업 세트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주 3회 실시라면 월수금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화목토는 다른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휴식으로. 네, 주 3회 실시라면 월수금을 하시면 화목토는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다만 트레드밀 같은 경우 가벼운 조깅 같은 거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복근 운동 같은 것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하지만 훈련을 진행하시는 건 좋지 않겠죠? 오버트레이닝에 빠집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버트레이닝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보내주신 스트렝스 프로그램에서 주 3회 운동을 하라는 뜻이 3대 운동을 한 주 안에 각각 3회씩 소화해내면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주 3회 훈련을 하실 때 그 3회 안에 스쿼트, 데드, 벤치를 다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하루에 한 부위만 운동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운동 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정해놓은 이유는 이렇게 해야만 스트렝스가 증가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이 정도로만 훈련을 진행해야 오버트레이닝에 빠지지 않고 부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꾸준하게 안전하게 스트렝스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오버트레이닝을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질문, 궁금한 게 있는데 한 달 프로그램 끝나고 측정할 때 한 번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나눠서 하는 건가요? 나눠서 하시는 거라면 그날은 어떻게 운동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겹치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1RM 측정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1RM 측정하는 기준을 정할 때가 어느 정도 훈련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쉬워졌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부위를 측정하거든요. 그 종목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겹치는 일이 없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하루에 몰아서 측정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되실 것 같고요. 파워리프팅 대회가 아니니까요. 하루 측정하셨으면 한 2, 3일 쉬신 다음에 또 다른 부위 측정하시고 또 2, 3일 쉬신 다음에 또 다른 부위 측정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RM 측정하신 날은 운동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의 자신한테 상 준다고 생각하시고 하루 쉬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훈련 다시 이어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프레스가 어떤 운동의 1RM을 말하는 것인지요? 프레스가 어떤 운동인지 몰라서 1RM을 측정하지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밀리터리 프레스로 측정하시면 됩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프레스랑 밀리터리 프레스의 운동 동선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지금은 없어진 역도 종목 중에 추상이라는 종목인데요. 그 메커니즘을 지금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셔서 밀리터리 프레스로 측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해온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 해드린 것 같고요. 유튜브 댓글로 저의 개인적인 질문이나 또 운동에 관한 질문 같은 거 올려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식의 Q&A 영상으로 가끔씩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Q&A 첫 번째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잘 먹고 잘 쉬고 열심히 들자고요. TJ 스트렝스 이태조였습니다. So you can tell from the sound it's time well spent. Sent from the past to elevate for the mass. You form material just to show you got class.